아빠 죽으면 보험금 얼마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야? 68세 박순정 씨는 병원 복도에서 숨어 듣게 된 이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40여 년간 피와 살을 깎아가며 키워낸 세 자녀가 아직 숨쉬고 있는 아버지의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억 5천만 원이면 우리 하나당 8천씩은 받겠네. 형, 엄마가 다 가져가면 어떡해? 걱정 마. 방법이 있어. 그 순간 순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족이라고 믿어왔던 자녀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요. 저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모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올해 68배 박순정 씨, 남편 김태수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결혼한 지 벌써 46해. 세 자녀를 키워내며 평생을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온 그녀였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에서 배추가 싸던데 김장 준비 슬슬 해볼까?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순정 씨는 늘 그랬듯 남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남편 태수 씨는 퇴직 후 소일거리로 작은 텃밭을 가꾸며 건강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래, 올해도 우리 손맛으로 담가보자. 부부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서로를 아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었죠. 퇴직금과 적은 연금, 그리고 평생 모은 저축 3천만 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안부 전화라도 하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큰아들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둘째 딸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던데. 막내는 요즘 연락도 뜸하고. 자식들에 대한 걱정은 늘 마음 한편에 있었지만 그래도 각자 열심히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란 원래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잘 되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남편이 계속되는 기침을 호소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보, 기침이 이상해.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와.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했습니다. 환절기라 감기 환자가 많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기침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보자. 이상해. 순정 씨의 간곡한 권유로 동네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큰 병원으로 향하는 순정 씨의 마음은 온통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폐암? 말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얼마나 남았나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순간 순정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6회를 함께해온 반쪽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치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항암 치료, 입원비, 간병비.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도 있고요. 순정 씨 부부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다 털어도 몇 개월 버티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요. 해봅시다. 치료받읍시다. 순정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부터 순정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나날들, 항암 치료로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돌보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은 바로 가족들로부터 올 줄이야. 그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과연 순정 씨가 마주하게 될 진짜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순정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어요. 남편의 약을 챙기고 소화하기 쉬운 죽을 끓여 먹인 후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때?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항암제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15kg이나 줄어든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치료비였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 돈. 퇴직금 2천만 원은 벌써 바닥이 났고 평생 모은 저축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정 씨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준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가 어때? 큰아들 민수가 한 달 만에 병원에 왔을 때였습니다. 순정 씨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부터 나왔어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의지가 강하셔서 병원비는 얼마나 들어? 아들의 2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부보다 돈 이야기가 먼저였어요. 한 달에 300 정도. 보험 안 되는 게 많아서 300이나? 그럼 저축은 얼마나 남았어? 순정 씨의 가슴에 뭔가 차가운 것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니까 가정 경제를 걱정하는 거겠지 하고 넘겨짚었어요. 둘째 딸 미영이 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괜찮다. 내가 왔으니 힘이 나네. 하지만 미영의 관심사도 다르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보험은 얼마나 돼요? 보험이 왜? 아니, 그냥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순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벌써 보험금 이야기라니. 막내 아들 지우는 아예 병원에 오지도 않았어요. 전화로만 안부를 묻더니 형이랑 누나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순정 씨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밤새 간병하느라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순정 씨의 인생을 바꿔놓을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남편이 검사를 받는 동안 순정 씨는 복도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느라 몸이 천근만근이었거든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 돈만 있으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순정 씨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세 자녀가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형, 아빠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데? 둘째 딸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2억 5천. 크지? 와. 그럼 우리 하나당 8천씩은 받겠네. 순정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보험금을 벌써 나눠 갖고 있다니.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 설마 그 돈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게 문제야. 엄마가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가 돼? 막내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병문안도 오지 않던 막내가 이런 때만 나타났네요. 내가 알아봤는데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반, 자녀들이 반을 나눠 갔는데 큰아들이 이미 법적 상속까지 알아봤다는 사실에 순정 씨는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대부분 가져가겠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 맞아. 우리도 살기 힘든데. 특히 나는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금까지 있어서 정말 절실해.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업 실패한 거 엄마 아빠는 모르시잖아. 빚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이 아니면 정말 재기할 기회가 없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려 볼까? 미리? 아빠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 그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상의해 보자는 뜻이야. 순정 씨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40여 년간 키워낸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 성격상 우리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하는 거야. 혼자서는 안 되지만 셋이 함께하면. 하지만 좀 그렇지 않아? 아빠가 아직. 지훈이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야, 너도 돈 필요하잖아. 형이랑 누나만 챙기면 너는 뭐가 돼?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와? 민수가 막내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훈아, 우리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지금 각자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미영이 말을 보탰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엄마 상태를 지켜보자.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엄마도 충격이 클 테니까 그때가 기회야. 무슨 뜻이야? 엄마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가 나서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수의 계획적인 말투에 순정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도 혼자서는 어려울 거니까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하면서 자식들의 대화는 더 이어졌지만 순정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순정 씨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40여 년간 뼈 빠지게 키워낸 자식들이 남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 그리고 자신까지 이용하려 한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병보다 더 아픈 상처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과연 순정 씨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병원 복도에서 들은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 순정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을 돌보면서도 자꾸만 자식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돈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가 기회야.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피를 나눈 자식들이.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남편이 아내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순정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죽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죽어가는 남편에게는 절대 들려줄 수 없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시간은 가파르게 흘렀고 남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순정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46회를 함께한 동반자를 떠나보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견디기 힘든 일이었는데, 그리고 사흘 후
남편 태수 씨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여보, 여보. 순정 씨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유일한 편이었던 사람이 이제 영원히 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왔구나 싶어 순정 씨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 큰아들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장례식 준비 과정에서 순정 씨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빈소는 어디로 할까요? 장례식장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검소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미영의 말에 순정 씨는 의아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인데 돈 걱정부터 하다니. 아니다. 아빠 마지막인데 제대로 해드려야지. 민수가 말했지만 그 뒤에 이은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차피 부의금도 들어올 거고 보험금도 나오니까. 순정 씨는 참담했습니다. 장례식조차 보험금 계산부터 하고 있었어요. 사흘간의 장례식 기간 동안 순정 씨는 자식들의 달라진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효자효녀 노릇을 했지만 뒤에서는 계속 보험금과 상속 이야기만 했어요. 보험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대?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모든 걸 처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이런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남편을 땅에 묻은 그날 밤 순정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에 돌아와 마주한 적막감,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슬픔과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제 나는 정말 혼자구나.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던 중 익숙하지 않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봉에는 순정에게라고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이 손수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 순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약속했던 백년해로를 지키지 못해서. 순정아, 나는 알고 있었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병원에서 몰래 들었거든. 그 아이들의 대화를.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우리가 그렇게 정성으로 키운 아이들인데.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순정아, 절대로 그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당신은 평생 희생하며 살았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해.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거든. 46해 동안 봐왔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아이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면 절대 당하지 마.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 당신 삶을 지킬 권리가. 사랑해, 순정아. 그리고 고마워. 당신과 함께한 46해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마이너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태수가. 편지를 읽는 동안 순정 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며 이런 편지까지 남겨뒀다니. 편지 뒤편에는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줄의 글이 더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상자를 열어봐. 당신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 있어. 순정 씨는 황급히 옷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작은 상자 하나를 찾아냈어요. 열쇠로 상자를 여는 순간 순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과 증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통장을 펼쳐보니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땅의 소유권 증서까지. 마지막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야.
아이들은 절대 모르게 해. 당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마이너스 태수. 그 순간 순정 씨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부서진 게 아니라 깨어난 거였어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순정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어요. 여보, 고마워. 이제 알겠어. 그리고 그날 밤 순정 씨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내 삶은 내가 지키겠어. 46해 동안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아내, 어머니로만 살았던 박순정 씨.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고 자식들의 배신이 그녀를 각성시켰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박순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순정 씨는 자식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남편의 49제가 끝나고 일주일 후 순정 씨는 예상했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한번 모여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차분하지만 어딘지 조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 아빠 일이 정리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해 봐야죠. 순정 씨는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면 절대 당하지 마. 이제 그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그래, 와라. 이야기해 보자. 다음 날 오후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엄마,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보험금 처리하는 일이 좀 복잡해서요.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까 해서요. 보험금? 순정 씨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자식들이 어떤 속셈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네, 2억 5천만 원인데. 법적으로는 엄마가 절반, 저희가 절반을 나눠 갖게 되어 있어요. 미영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혼자서 이런 일 처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모든 걸 대신 해드릴 테니까. 순정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니? 일단 모든 절차를 저희가 처리하고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막내 지훈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사기도 많고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순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지만 됐다. 네. 자식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가 직접 할게. 보험금도 모든 절차도. 엄마, 너무 복잡해서. 복잡하면 천천히 배우면 되지. 나도 배울 수 있어. 순정 씨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야.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할 거야. 민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아빠 자식인데 당연히 받을 몫이 있는 거 아닌가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네요. 순정 씨는 남편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법적으로는 너희도 받을 몫이 있지. 자식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너희 아버지 병원비로 우리 집 전 재산이 다 들어갔다는 거 알지? 그건 퇴직금 2천만 원, 저축 3천만 원, 전부 다 없어졌어. 총 5천만 원이야. 순정 씨는 차분하게 계산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보험금에서 그 돈부터 빼야 하는 거 아니야? 치료비는 우리 부부가 함께 부담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부담한 거니까. 자식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5천만 원을 빼면 2억이 남지. 그걸 절반씩 나누면 나는 1억, 너희 셋은 나머지 1억을 나눠 갖는 거야.
엄마, 그건 좀 더 있어. 순정 씨는 계속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 병문안 온 게 총 몇 번인지 내가 다 기록해뒀거든. 민수는 석 달 동안 4번, 미영이는 2번, 지훈이는 1번도 안 왔지. 자식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병원비는 누가 냈고 간병은 누가 했는지 그런 것도 다 계산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저희도 각자 사정이. 사정? 그래, 사정이 있었겠지. 민수는 사업 실패했고 미영이는 대출 때문에 힘들고 지훈이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순정 씨는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그 대화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정들이 아버지보다 중요했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순정 씨는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그 돈 받을 생각이 없어. 네. 보험금 전액을 너희가 가져가. 자식들은 순간 기뻐했지만 순정 씨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대신 나와는 연을 끊자. 엄마, 그게 무슨. 돈이 목적이었으면 돈을 가져가고 대신 효도는 기대하지 마.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순정 씨는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 이제 이 집 나갈 거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거든. 엄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어차피 연락할 일도 없을 거고. 순정 씨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본심을 드러낸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식들은 당황했어요. 순종적이기만 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엄마, 그래도 피부치인데. 피부치? 순정 씨가 돌아봤어요. 피부치가 아버지 숨 끊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보험금 계산을 하나? 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험금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 목 다 챙겨줄게. 그리고 이 집도 정리해서 팔 거야. 순정 씨는 문고리를 잡았어요. 엄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니? 순정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였어. 문이 닫혔습니다. 자식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순정 씨는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박순정의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이대로 포기할 리는 없었어요. 더 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순정 씨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어머니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온 분이 갑자기 그렇게 나올 리 없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순정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어 지내며 보험금 처리를 위해 직접 보험회사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비밀 자금 덕분에 당분간은 생활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서류 작성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친절한 설명에 순정 씨는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했어요. 평생 남편과 자식들에게 의존해 살았지만 막상 해보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자식들의 본격적인 역습이 시작된 것은 엄마 연락처 알아냈어? 둘째 딸 미영이 큰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직 고시원 어딘가에 있다는데 정확한 곳은 모르겠어. 형, 이러면 안 돼. 엄마가 정말로 보험금을 혼자 처리하시면 어떻게 해? 그러게.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민수도 심각해졌어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훈이는 뭐라고 해? 걔는 아직도 엄마가 돌아오실 거라고 하는데 너무 아니래. 그때 미영의 남편 상철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누나,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일이 아닙니다. 상철은 평소에도 계산적이고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을 잃은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거죠. 무슨 뜻이야? 법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민수의 눈이 번뜩였어요. 더 자세히 말해봐. 치매 초기 증상이라든지 우울증으로 인한 판단력 흐림이라든지 그런 진단을 받으면 법적 보호자가 필요하게 되죠. 미영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우리가 보호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상철의 제안에 자식들은 점점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치매는 아니잖아.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요즘 어머니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여? 갑자기 집을 나간다든지 우리와 연을 끊겠다고 한다든지. 민수가 동생을 설득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상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미리 해두는 거예요. 치매 증상이 보인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할 증인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자식들은 서로 눈을 마주 봤어요. 점점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순정 씨가 살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 치매 걸렸다면서? 그러게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이상해졌대. 자식들이 걱정이 많다던데. 이런 소문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뻔했죠. 자식들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였어요. 슈퍼마켓 사장님이 순정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자식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던데. 순정 씨는 이상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한다고 연락도 안 하면서. 며칠 후 더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순정 씨가 머물고 있는 고시원을 찾아왔어요. 엄마, 이런 곳에서 지내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어. 돌아가.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는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순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고맙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엄마,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살겠어요. 모신다고? 지금까지 뭘 했는데?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달래기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 거죠. 엄마, 그럼 최소한 건강검진은 받으세요. 건강검진? 요즘 많이 힘드셨잖아요. 정신적으로도. 한번 정확하게 검사받아 보세요. 순정 씨는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어요. 나는 괜찮어.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많이 변하셨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걱정하고. 주변에서? 네, 동네 분들이 엄마 상태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순정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아직 자식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과 상철이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상철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순정 씨는 그의 눈빛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님, 법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혹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저하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순정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어머님,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가족이 도와드려야 하죠. 나는 정상이야. 그것도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할 일이죠. 상철의 말이 점점 협박조로 변해갔어요. 만약 어머님이 협조하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정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식들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어머님을 위한 일이에요. 미영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나를 위한 일? 내 돈을 뺏으려고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는 게 나를 위한 일이야? 어머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나가, 당장 나가. 순정 씨가 소리를 지르자 상철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어머님, 지금 이런 모습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뭐? 정상적인 분이라면 이렇게 흥분하지 않으시죠. 그 순간 순정 씨는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를. 이들은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면 절대 당하지 마.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당하지 않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법적 공격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순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맞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믿고 맡겨준 새로운 인생이니까요. 과연 순정 씨는 자식들의 치밀한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자식들의 법적 압박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정 씨에게는 법원에서 정신감정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자식들이 정말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자녀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법원 직원의 차가운 설명에 순정 씨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순정 씨는 남편이 준비해둔 또 다른 선물을 떠올렸어요. 편지와 함께 있었던 작은 USB였습니다. 이걸 언제 쓰라고 준비해 두신 걸까? USB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생전에 몰래 녹음해둔 파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순정 씨도 모르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 복도에서 자식들이 나눈 그 대화였어요. 남편이 몰래 녹음해둔 거였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빠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데? 엄마가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가 돼?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남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그리고 얼마나 신중하게 이 모든 걸 준비했을지.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USB에는 남편이 직접 녹화한 영상 메시지도 있었어요. 순정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정말로 선을 넘었다는 뜻이겠지. 화면 속 남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인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나는 이미 아이들의 진심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도, 상철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다 들었거든. 순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그래서 준비했어. 당신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신감정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을 때 순정 씨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제 끝을 보자. 다음 날 아침 순정 씨는 법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공증사무소였어요. 어머님, 오늘 법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민수가 급하게 전화했지만 순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어. 어디요? 너희들이 와야 할 곳이 있어. 주소 보내줄 테니까 모두 와. 자식들은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오후 2시 공증사무소에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왜 갑자기? 앉아라, 모두. 순정 씨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위험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서 모든 걸 정리할 거야. 무슨 정리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보험금 정리. 자식들의 눈이 번뜩였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포기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들려줄 게 있어. 순정 씨는 미리 준비해온 휴대용 스피커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데? 와. 그럼 우리 하나당 8천씩은 받겠네. 미영과 지훈의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엄마가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가 돼? 그게 어떻게? 자식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병원 복도에서 다 들으셨어. 그리고 녹음해 두셨지. 순정 씨는 계속 재생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가 기회야. 엄마 상태를 지켜보자. 그때가 기회야. 자식들의 치밀한 계획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공증사무소 직원들과 참관인들이 경악했어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야. 순정 씨는 태블릿을 꺼내 남편의 영상을 재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화면 속 남편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자식들이 아내에게 어떤 일을 할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폐암 말기 환자로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증언을 남깁니다. 제 아내 박순정은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강한 분입니다. 남편의 증언은 계속되었어요. 만약 제 자식들이 아내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내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일 뿐입니다. 자식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정 씨는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어요. 상철이 자식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든지 우울증으로 인한 판단력 흐림이라든지 그런 진단을 받으면 법적 보호자가 필요하게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미리 해두는 거예요. 상철의 계산적인 조언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상철이 당황해하자 순정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가 고시원에 찾아왔을 때 녹음했어. 혹시 몰라서. 공증사무소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정리해보자. 순정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보험금 2억 5천만 원은 내가 모두 받겠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지. 자식들은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그들의 치밀한 계획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에도 제출될 거야. 엄마, 제발. 제발. 너희가 나한테 제발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순정 씨의 눈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없었어요. 앞으로 너희와는 정말로 연을 끊겠어.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공증사무소를 나서며 순정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전해줄게. 아이들에게 실망했다. 순정만은 지켜달라.
자식들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공증사무소를 나온 순정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치밀한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남편이 준비해둔 증거들 덕분에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순정 씨는 남편이 남긴 USB를 다시 살펴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폴더에 순정이만 보세요라는 제목의 파일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파일을 열어보니 남편의 또 다른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순정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과의 일이 모두 끝났다는 뜻이겠지. 화면 속 남편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여윈 모습이었어요. 아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사실 내가 당신에게 숨긴 게 하나 더 있거든. 순정 씨는 긴장했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이 찾은 그 통장과 땅.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어. 더 큰 거? 순정 씨는 무의식 중에 혼잣말을 했어요. 순정아, 나는 결혼 초부터 당신 모르게 조금씩 돈을 모았어. 매달 용돈에서 조금씩, 부업으로 번 돈도 조금씩. 남편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이었어. 그 다음에는 우리 노후 대비였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달라지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지. 화면 속 남편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특히 민수가 사업 실패하고 나서 돈 얘기만 하는 걸 보고, 미영이가 시댁 눈치 보느라 우리를 소홀히 하는 걸 보고, 지훈이가 점점 무책임해지는 걸 보면서, 여보, 순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이 돈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거라고. 당신이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말이야. 남편이 손에 들고 있는 봉투를 카메라에 보여줬어요. 이 봉투 안에 통장이 3개 더 있어.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사본도. 순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더 있다는 건가요? 총 금액은 8억 원 정도 될 거야. 8억? 순정 씨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보험금 2억 5천만 원도 큰 돈인데 8억이라니. 이 모든 것은 45년간 당신을 사랑한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어요. 순정아, 당신은 평생 나와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어. 자신의 꿈도 욕심도 다 접고, 그런 당신이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어. 화면을 통해서도 남편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당신만을 위해 살아. 하고 싶었던 일, 가보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모든 걸 마음껏 해. 순정 씨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이 생각해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남편이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미안해, 순정아. 아이들을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서. 당신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아니야, 여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그 아이들도 결국 자기 선택의 결과를 받게 될 거야. 당신은 더 이상 그들 때문에 희생할 필요 없어.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순정아. 당신은 아직 젊어. 68세가 어때? 요즘 시대에는 새로운 시작이야. 영상이 끝나고 순정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45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꾸던 꿈들, 아이들을 키우느라 포기했던 것들, 그리고 노년에 함께 그려보던 소박한 계획들.
모든 게 남편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어요. 다음 날 순정 씨는 남편이 알려준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했을 때의 그 충격이란 정말로 8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45년간 모으셨다고요? 은행 직원도 놀라워했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시다니. 순정 씨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생각해줬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정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그 순간 순정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을. 11억이 넘는 돈보험금 2억 5천 비밀 자산 8억은 단순히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남편의 사랑이자 새로운 삶에 대한 허락증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보험금을 놓고 어머니를 괴롭혔지만 정작 진짜 큰 재산이 따로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남편이 아내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자유와 독립, 그리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힘. 순정 씨는 그날 밤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을 살겠어. 여보가 원했던 대로. 과연 순정 씨는 이 새로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발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정 씨는 그동안 고시원에서 나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을 한 채 구입했어요. 작지만 햇볕이 잘 들고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순정 씨는 남편의 사진을 새 집 거실에 정중하게 모시며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꿈꿨던 그런 집이야. 기억하지? 새 집에서의 첫 번째 아침, 순정 씨는 정원에 꽃을 심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코스모스와 자신이 좋아하는 장미를. 이제 순정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는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점심 도시락을 싸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배달해드리는 일이었어요. 순정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따뜻한 밥 먹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제게 보람을 주셔서.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어르신들과 순정 씨는 금세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준 분들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서예 교실, 요리 강습, 그리고 컴퓨터까지.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배우는 게 늦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순정님처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 처음 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남편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것이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45년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남편과의 추억과 그가 보여준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정 씨는 복지관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를 만났어요. 저도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요.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서.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정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시작한 것이 실버 독립 모임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순정 씨의 집에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요. 순정 씨의 경험담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순정 씨의 새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엄마, 6개월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순정 씨는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왔니? 무슨 일인지 말해봐.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과하고 싶었고요. 민수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순정 씨에게는 이미 상처가 치유되었거든요. 고맙다. 그런 마음만으로도. 엄마, 저희와 다시. 아니야. 순정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와 화해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엄마, 너희도 각자 삶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어. 이제는 각자 살자.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가끔 안부 정도는. 그것도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있거든. 순정 씨는 벽에 걸린 봉사활동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더구나. 민수가 떠난 후 순정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잘했지?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날 저녁 순정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수가 왔다. 6개월 전의 나라면 눈물을 흘리며 다시 받아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상처받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구나. 계절이 바뀌고 순정 씨의 새로운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봄에는 여행을 떠났어요.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가려고 했지만 형편상 포기했던 제주도였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아름다워. 우리가 젊었을 때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혼자만의 여행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여름에는 평생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선생님, 68세에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음악에는 나이가 없어요. 서투르지만 남편이 좋아했던 그리운 금강산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가을에는 실버 독립 모임이 정식 단체로 등록되었어요. 순정 씨가 대표를 맡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남편과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되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45년간의 기록.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고 특히 비슷한 처지의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정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여보,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 이제는 걱정하지 마. 나 정말 행복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남편의 사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정 씨는 정원으로 나가 장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생 68년을 살아보니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저녁 노을이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박순정 씨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정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주위에 함께 우리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